주코노미TV 주코 허란 기자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주니어라고 불리다가 이제는 아마존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종목을 아시나요?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그런데 쇼피파이는 아마존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회사는 아니에요. 쇼피파이 페이지 첫 화면에 쇼피파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해보세요 라고 나오는 이 문구처럼 쇼피파이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 지원 솔루션 기업입니다. 주가부터 보실까요? 쇼피파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기회가 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2월 535달러 고점을 찍었던 주가는 코로나 이후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무섭게 오르면서 7월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920달러에서 1107달러를 오가면서 꽤 높은 변동폭을 보이고 있고요. 8월 18일 현재 주가는 1012달러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최저 600달러에서 최고 1400달러인데요. 현재 주가는 평균 컨센서스보다는 낮은 편이고요. 쇼피파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의 현재 주가는 예상 매출액 대비한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4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주가는 2015년 상장한 이후 5년 동안 2900%나 오른 셈입니다. 반면 이 같은 멀티플은 장기적으로 고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13년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방불케 한다라는 평가를 내놓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때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처럼 실적이 없이 주가가 너무 높아서 매출액 대비 밸류에이션이 40배가 넘었거든요. 쇼피파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통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쇼피파이가 구조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 사업 모델로 가볼까요? 첫 번째 BM은 구독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처럼 고객이 구독료를 내는 게 아니라 가맹점이 구독료를 내고 이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솔루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월정액은 29달러부터 시작하는 이 베이직 플랜부터 업그레이드 버전인 쇼피파이 플러스까지 다양합니다. 많은 가맹점들은 월 50달러 정도의 구독료를 내고 이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7월 말 발표된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배경에도 이 쇼피파이 플러스 구독자 수가 급증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쇼피파이는 쇼피파이 플러스 무료 체험 기간을 14일에서 90일로 늘리면서 신규 가맹점이 전분기 대비 무려 71%나 급증했습니다. 현재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100만 개 가맹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무료 프로모션으로 신규 가맹점이 급증하면서 2분기 매출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7%나 증가했습니다. 쇼피파이는 3분기 매출도 6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전망치를 내놓았거든요. 이번 무료 프로모션이 8월부터 유료화될 예정이라 가맹점 확대를 통한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 쇼피파이 가맹점들의 총 매출은 3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9%가 증가했거든요. 이 같은 기간에 미국의 넘버2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의 가맹점들의 총 매출은 2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쇼피파이가 넘버2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를 누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사실 쇼피파이는 시작부터 아마존과 이베이의 대안으로 출범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쇼피파이는 2004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제이디드 픽셀 테크놀로지란 회사로 설립됐다가 2011년 쇼피파이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왜 아마존과 이베이의 대안이라고 하느냐? 쇼피파이는 이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중간 쇼핑몰을 거치지 않고 브랜드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했거든요. 이제 웹, 모바일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소셜미디어, 또 마켓플레이스 이런 모든 채널이 통합되는 옴니 채널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쇼피파이는 주문과 결제를 처리하고 배송과 재고 관리를 하고 소셜미디어를 기반해 고객과 소통하고 마케팅도 하면서 고객 분석과 회계 분석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일 운영체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캐나다 요가복 업체 룰루레몬 영상에서도 소셜미디어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자사 사이트에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판매하는 D2C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쇼피파이는 이런 D2C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D2C 시장은 4월 기준 178억 달러로 2017년 대비 무려 3배가량 증가했거든요. 그동안 마켓플레이스를 아마존이 장악했다면 자체 브랜드 쇼핑몰 시장은 이 쇼피파이가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 BM은 금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천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수수료 모델을 핵심 BM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이 결제 서비스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내놓는 것처럼 또 아마존이 아마존페이를 내놓는 것처럼 플랫폼에 결제 서비스를 붙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쇼피파이는 쇼피파이 페이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처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쇼피파이 페이 사용률은 전년 대비 131%나 증가했습니다. 또 쇼피파이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쇼피파이 캐피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이 대출 순증액이 전년 대비 64%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이 적시에 물품 대금을 납입하면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이런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이 머천트 솔루션 부문의 수익에는 배송, 환불, 풀필먼트 수수료 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BM은 풀필먼트입니다. 풀필먼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상품의 입고부터 분류, 재고관리, 품질관리, 배송까지 이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해주는 스마트한 물류창고를 말합니다. 쇼피파이는 2019년 풀필먼트 네트워크라는 것을 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식스리버 시스템이라는 풀필먼트 자동화를 위한 로봇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무려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요. 쇼피파이는 2021년부터 이 쇼피파이 풀필먼트 네트워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물류 비용을 낮추고 더 빠른 배송을 도와 가맹점을 이 쇼피파이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락인 효과를 노린 것이죠. 최근에 쇼핑 앱 샵을 출시해 이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쇼피파이에 대한 가맹점의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쇼피파이의 주가와 핵심 BM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고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주가가 한번 조정될 때 이 조정폭이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도 8, 9월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무려 27%나 조정되기도 했었거든요. 또 지금과 같은 높은 성장세가 언제까지 유지될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 침투하고 나면 신규 가맹점 확보를 통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는 신규 가맹점 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의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성장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가맹점이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 쇼피파이뿐만이 아니거든요. 전통적인 브릭앤모타 기업들인 타깃, 홈디포 같은 업체들도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물건을 매장에서 픽업해가는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팬데믹 기간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주가도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또 빅커머스, 우커머스처럼 쇼핑몰 플랫폼을 지원해주는 업체들도 쇼피파이와 경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쇼피파이는 나머지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길을 걸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같은 이 SNS가 쇼핑 플랫폼으로 진화할수록 가맹점과 플랫폼 연결이 가능한 쇼피파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주코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핫한 주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